이재용 변호사님이 우리 올바른 북한인권법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올인모에서 우리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교육시켜 주시느라고 만들어주신 문서가 있습니다. 한 10페이지짜리 문서인데요. 그 문서를 보면 속이 시원하게 내가 왜 북한인권법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하고 왜 자유를 위해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너무나 정연하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 브로셔를 거리에서 뿌리고 다니고 싶은데 또 우리 대중들은 그거를 또 일일이 다 읽기에는 또 인내심이 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줄여서 팸플릿을 만들어 보았는데 너무 부족해서 또 한 번 죄송스러워서 다시 만들 각오를 하고 있고 아무튼 우리 이재용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북한인권법의 내용,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북한 인권법 만들려고 쫓아다닌 지가 10년째인데 아직 입법이 안 돼서 굉장히 참 낯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9월 11일 날 우리 김태훈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지난 9월 11일 날 저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그 세미나에 이제 발제를 하시는 교수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일하고 관련된 통일됐을 때 이제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주제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우리 사회에 통일을 할 의지가 있느냐. 통일이라는 단순한 희망 가지고는 안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희망과 의지는 다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해서 비로소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신라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층의 그 인사들이 자기 자식들을 전부 전장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관창 이야기나 사다음 이야기 같은 거 다 들어보셨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귀족 사회가 자기 자식들을 전부 전장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남북을 통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지도층 인사가 몇 명 되겠느냐.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 1000명만 있으면 통일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는 것은 우리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참 귀한 자리고 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우리 연대 전선의 어떤 힘을 한번 재점검해보고 마음가짐을 재점검해보는 자리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 인권법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한의원 교수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의 무지와 허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북한 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 또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은 뭐냐 하는 것을 벌써 시간이 7시 45분인데요. 한 30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법 아까 하 교수님께서 왜 아직 입법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 인권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는 건 김정은이가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법은 만들어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있고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영 논리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실질이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무장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인권법은 되게 지금까지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되고 되풀이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권에서는 윤상현, 황진아, 이인재, 조명철, 심윤조,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권고안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6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는 심재원, 윤유덕, 인재건함, 그 다음에 세민련의 당론으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이것도 심재원 의원이 주로 한 건데요. 4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북한인권법이 우선은 내용이 어떤가를 분석하기 전에 북한인권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법에는 제가 보기에 이런 내용은 반드시 담겨야 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헌법적인 명령이자 이 나라의 대북 정책의 목표이며 통일을 추구하는 근본 이유임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공통적인 의무임을 천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제도화, 체계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성할 현실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규범성과 일관성, 지속성, 질서를 부여하는 내용,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범죄를 위축시키고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재가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이유다. 그리고 또한 북한인권법이 당위성뿐만 아니라 실효성까지를 확보하려면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원칙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략의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 남북한 간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인 점,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유권과 사회권, 국내적 정책과 대외적 대북적 정책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점, 통일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등등, 이 법의 제정에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 하는 점 등등이 상당히 상당한 점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마련된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아까 제가 여러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른바 세민연 의원들의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농업기술 지원, 모자, 보건, 영유아 지원 등등의 북한 지원법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야당의 북한 인권법 또는 북한 인권 정진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인권법은 아닙니다. 사실 북한 인권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법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로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의 목적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정진하는 데 있다 하는 점을 천명을 하고 있고요. 북한 주민의 인권 정진에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책임과 의무다 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북한인권 대외 징병대사를 임명한다는 점,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도하도록 하는 점,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해서 그 기록을 보관하는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하기로 한 점,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는 점, 북한인권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점 등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안은 사실 아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법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을 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 국민과 정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북한이라는 사회는 스스로 인권운동을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권이 뭔지도 몰랐다고 하니까 인권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인권 활동은 뭐 하는 수 없이 같은 동족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법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에게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조직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정비해서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교수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만은 그거와 관련해서 북한 인권법이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북한을 자극만 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요구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을 제한하고 권력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의 투쟁을 통해서 정립되고 성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미 30년 전부터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왔고 유엔에서 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들이 채택된 지도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저항과 자극은 인권의 본질입니다. 인권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저항도 하지 않고 권력을 자극하지도 않으면서 인권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세계적인 범위에서 이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북한 인권법을 만든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더 북한을 자극할 일도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보듯이 한두 번 비난하다가 잠잠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의 독재자들은 북한 인권법이 없어도 필요하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북한 인권법이 생기더라도 자기들 형세가 불리하면은 대화하자고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필연적인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인권이 파괴되므로 북한 정부가 협력하여 남북관계의 진정과 평화 유지를 통해서 한반도 인권 개선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이 내뱉는 대낮 협박의 복사판일 뿐이다. 전쟁이 우려되니까 인권을 주장하지 말자는 것은 상황 이하를 떠나서도 지극히 졸렬하고 비겁한 패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은 역사상 수많은 전쟁, 특히 여러 나라의 독립전쟁들이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서 발발하였던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전쟁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권을 양보해라고 하면은 인권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의 협박에 다 굴복해야 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면은 전쟁을 위협하는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끄급해서는 안 된다는 오순에 빠지게 되고, 이런 노예 근성 때문에 총 한 방 못 쏴본 채 우리가 일제히 나라를 잃고 끝내는 국토 분단과 전쟁의 참화까지 겪게 됐고,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저런 인권의 참상을 겪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권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북한 인권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게 납득할 수가 없다.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왜 북한을 자극합니까? 북한 인권법이 실효성이 없으면 북한을 자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한다는 주장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 두 개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거짓말일 테고, 사실은 실효성이 나타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이 걱정된다면 반대만 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안도 없이 실효성이 없다고 입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 당국이 싫어하는 법안은 나도 싫다는 그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주체적인 활동 역량을 강화해서 여러 장단기 직간접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법이 시행이 된다는데, 그것이 어째서 북한 인권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10년, 20년 일관성 있게 실천해봐야 됩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라는 체제가 60년, 70년 가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한두 해의 노력에서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꾸준하게 실천해보지도 않고 북한 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물을 가열하다가 한 50도, 60도 정도 됐을 때 이 물 끓지 않는다 하고 불 그만 떼자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현재와 같은 그 인권을 누리게 되기까지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됐습니다. 인권에 관한 최초의 성문화된 장전은 1215년에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이거든요. 그때로부터 보편적인 인권이 선언된 1948년의 유엔 인권선언까지만 하더라도 7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만들어 보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 인권법은 인도적인 지원을 막는 법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에도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등의 법이 이미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만 잘 시행해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도적 지원 하니까 새누리당 법안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인도적 지원을 막는 법이 전혀 아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 또는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안에 보면은 모니터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북한 인권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까다롭게 따지면은 북한 인권 제대로 보장 안 되는 거 아니냐. 까다롭게 너무 따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 사람의 인도적인 의사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인도적인 의사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그게 인도적인 목적으로 분배가 되고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북한에다가 쌀이나 물자를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은 뭐 달리 얘기하면은 북한 정부만 지원하자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군사적인 용도 등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치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 묻지마식의 지원을 하자는 것은 사실은 북한 주민을 영원히 북한 정권의 노예 상태로 방치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뭐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유권이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과 물자 이것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생산수단, 경제활동 수단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한테 쌀과 연료를 대주는, 배급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물자를 내 스스로 생산하거나 경제활동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챙겨주는 사람, 배분해주고 나눠주는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물자나 식량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을 영원히 김정은의 노예 상태로 방치하자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은 절대로 인도적인 지원을 막는 법이 아니다. 다만 모니터링은 해야 된다.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법은 이건 북한 정권지원법이지 북한 인권법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 개선이 우선이 아닌가. 자유권이 뭐가 중요하냐. 살고 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딴죽을 걸거나 해방을 놓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식량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 입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 살고 봐야지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량 지원이라고, 외부적인 식량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 나라의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게 인도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정권은 보십시오. 20년, 30년 내내 식량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핵 개발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 최근에는 무슨 놀이시설 만드는데 북한 주민들 몇 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돈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다가 식량을 실어다 주는 것이 식량권 개선이 될 것이냐. 결국은 은발에 오줌 누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북한에다가 그런 식으로 식량을 실어다 주는 것은 식량권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항구적인 조치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은 대량 아사가 발생하는 나라는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독재국가더라.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대량 가사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식량을 골고루 제때 잘 나눠주고 엉뚱한 곳에 허비하지 말라라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으면 주민이 굶는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권 없는 식량 지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단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만드는데 돈을 펑펑 쓰고 외부 세계나 남한 당국이 북한에다가 계속 식량을 대줘야 한다는 논리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 개선이 우선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는 일시적인 기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나 외부 세계가 북한 주민의 식량권 자체를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 교수님도 법대 교수님이고 여기 법학과 학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식량권이라고 하는 권리는요, 그 나라의 주민이 그 나라의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지 외부 세계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개선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잘못된 얘기다.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의 산물입니다. 설설 달래서 그 독재자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까?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나왔듯이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결국은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 내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압박이 없는 타협으로, 투쟁이 없는 설득으로, 인권 침해자 스스로의 반성과 선의로 독재자를 자극하지도 않고 화나게 하지도 않고 불편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북한 동포의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사기입니다. 북한 인권 활동은 북한의 인권 침해자를 상대로 한 싸움입니다. 싸움이고 이러한 싸움에는 반드시 대립과 갈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과 갈등이 하나도 없는 북한 인권 운동을 하겠다,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예컨대 비유를 하자면 고양이를 잘 달래고 고양이와 잘 협력하면 고양이도 생선을 잘 챙겨줄 것이다 라는 말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북한의 자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나 국제기구에 맡기고 우리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주력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동족인 우리가 손 놓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뭐 그렇게 애타게 북한의 자유권을 챙겨주겠습니까? 결국은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를 부동강내자, 분열시키자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량권 등 사회권은 법으로 제도하고 자유권은 정치와 대화를 통해서 개선하자,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미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등등 여러 개가 다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어서 별도 입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민생인권법이 이른바 야당의 이런 법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북한 지원법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북한 지원법이면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속셈이 어디 있느냐? 자유권을 확보하고 자유권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북한 인권법이 입법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냐, 그런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 북한 인권법이 북한 붕괴법 아니냐, 북한 붕괴하려고 이런 법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구치거든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인권법에도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게다가 아무도 북한의 붕괴를 목적으로 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인권을 누리도록 도와주자는 이 법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 그건 그 정권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북한 인권을 보장해주면 북한 정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논리라면 그런 정권은 붕괴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우리가 답답해서 그거를 막아줘야 됩니까?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면은 붕괴되는 정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정권이 붕괴될까봐 인권 주장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은 본말이 거꾸로 된 논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했던 반공업자들을 위한 돈찬 치법이 아니냐, 아니면 삐라 지원법이 아니냐, 북한 인권단체 지원법에 불과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 인권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서부터 반유신 투쟁, 반독재 투쟁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단체 지원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남한에 탈북민이 27,000여 명 가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국군포로도 80여 명이 탈출해서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부가 데려왔습니까? 대부분이 다 북한 인권단체 사람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맨주먹으로 뛰면서 다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원하는 게 뭐 범죄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당연히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해야 됩니다. 정부도 할 일이 있지만은 북한 인권단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 하에서 통일된 목표와 지속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하자는 게 바로 북한 인권법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다. 북한 인권법을 빨리 만들어서 이 사람들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삐라 지원법이 아니냐. 삐라 지원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삐라를 북쪽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 우리 국내법규에도 저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아까 탈북한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라는 것은 거짓말과 폭력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폭력이라는 것은 무력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핵무기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은 우리가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 또는 북한 정권의 정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만 갖게 되면은 북한 정권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 레짐을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축 중에 하나가 무너져서 결국은 북한이 자유와 민주화됩니다. 그러려면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삐라든 전파든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적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이거 만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냐? 근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누가 감시하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나쁜 짓 못하거든요.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게다가 통일이 되고 나면은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구잡이로 그냥 보복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와 자료를 갖춰놓고 절차에 따라서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뭐 청산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 하는 수 없이 협조했던 사람들은 뭐 사면하거나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대한 그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자행한 핵심 세력은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하지 않고서는 통일도 될 수가 없고 통합된 우리 민족 사회를 건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는 나중에 통일된 이후에 청산을 하는데도 이거는 필수적이다.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그럼 도움이 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고 북한 당국자들도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대로 북한 주민을 인권을 유린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 독일이 통일이 된 후에 동독 정권의 고위 관리자들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중앙기록보존소, 그 짤저기트에 세워졌던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를 의식을 해서 함부로 인권 침해를 자기들이 하지를 못했고 하급 관리들도 인권 침해가 되는 명령에 잘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이걸 만들어서 북한 주민의 생명을 담은 몇 사람이라도 구할 수가 있다면 이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권을 주장하면 마치 통일의 지장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인권은 자유민주적인 통일과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아무런 갈등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인권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입니다. 인권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통일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권이 통일과 갈등 모순을 이야기한다면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이 아니겠죠. 공산 적화 통일을 하려면 인권이 통일과 모순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인권을 주장하면 통일이 안 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통일하고는 다른 통일을 꿈꾸고 있는 위험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법을 만들어야 되냐? 왜 법을 만들어야 되냐? 법까지 꼭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요, 그 운동 자체에 통일성, 일관성,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인권단체와 정부 사이에 역할 분담 내지는 어떤 협조관계, 조정관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려면은 법이라는 어떤 항구적인 규범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나 북한 당국이나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 내지는 인권 개선 의지가 확고하구나 하고 신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할 수가 있고 북한 인권의 개선에도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은 제주도 많으세요. 레크레이션 강사도 할 수 있고 노래도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작곡으로 나댄 너 그리운 너희 나댄 너 그리운 너희 두 곡을 불러주실 건데요. 한 곡 끝날 때마다 박수 쳐주시고요. 이제 마이크를 김 교수님께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한리무량했죠. 뭐 어머니 50년 만에 만났단 말입니다. 50년 만에. 머리에 하얀 엉덩이 묻어서 한 명을 떼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김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북한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민족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 인지한 대표님과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 너된 나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틀어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단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아까 한의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혹은 제3국을 유랑하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오기 위해 대사관에서 대기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와 같은 이런 뭐랄까요 정의감 혹은 어떤 사명감보다는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동영상 같은 분단의 아픔을 실제로 겪어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혹은 이론적인 것을 먼저 접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오늘도 좋은 가르침을 얻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가르침을 얻고 싶은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너된 나라는 곡은 최근에 제가 6.25 전쟁 남북진상 규명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연구 용역의 조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남북 당시의 상황들, 마을의 피해 상황들을 듣다 보니까 6.25 전쟁이 공산군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이 건국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이 사람들과 적화통일하려는 공산군들의 많은 싸움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낙동강전선이 형성되기 직전까지 우리가 완전히 다 밀렸을 때 인민위원회가 각 마을마다 다 형성이 됐고 인민위원회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지주들의 하인이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역으로 인민위원장이나 마을의 어떤 경찰서장 같은 것들이 당선이 되면서 역으로 원래 위원장이었던 대한민국 건국을 외치고 자유대한민국을 외쳤던 사람들을 축창으로 찔러 죽이고 기름을 태워 죽였다는 증언들을 전국에서 제가 7개월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공산군과 대한민국 건국된 대한민국만을 지키는 그런 뭐랄까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만은 아니었구나.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했던 그런 뭐랄까요, 그 어떤 귀신이랄까요, 쓰였달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것들이 서로 알던 사람을 서로 찔러 죽였던 그런 아픔들, 또한 6.25 그리고 휴전협정을 위해서 영원히 분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산 가족들의 아픔들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최근이었습니다. 너된 나는 아닌데, 내가 꿈꾸던 세상은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던 세상은 이건데 하는 어떤 한 가족들을 그리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잘하지 못합니다, 노래를. 하지만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겐 꿈이 있어요. 동산 같은 꿈, 나의 그 꿈 안에는 네가 살아있어서 내가 사는 내겐 꿈이 있었죠. 너의 눈동자 안에 내가 있는 꿈, 나의 그 꿈 안에는 우리 하나 되어서 너도 나 된 너, 흙과 같았던 너와 나의 사이가 단번에 잘리고 이제는 조금씩 멀어져만 가네. 타는 내 가슴, 널 사랑해 사랑해 내 모습을 입은 널 사랑해 사랑해 너와 난 하나야. 너 잊지마 잊지마 목숨 다해 사랑해. 너 잊지마 더 잊지마 나 너를 기다려 사랑해. 흙과 같았던 너와 나의 사이
잊지마 목숨 다해 사랑해 더 잊지마 난 너를 기다려 사랑해 사랑해 내겐 꿈이 있었죠 너의 눈동자 안에 내가 있는 꿈 나의 그 꿈 안에 우리 하나 되어서 너도 나 된 너 나의 그 꿈 안에는 우리 하나 되어서 너 된 나 된 너 좀 슬픈 노래를 계속해서 좀 죄송한데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그래요. 뭐 이런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참 슬프지만 참 정치권을 보고 있고자 하면 참 많은 부분들이 슬픕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있자고 하니 또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통일교육원 소속으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하면서 이 통일이 너희와 관련이 있고 북한 주민들이 결국 너희들과 함께 살아내야 될 대상이다. 선생님 그럼 내가 왜 살아내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저는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국가하고 나하고 연관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내가 나중에 가장이 됐을 때 또 직장에 갔을 때 그 직장들이 돈을 벌어내고 국가가 환경들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것들을 설명해주면서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너가 잘 되는 거야. 국가가 간에 통일이 됐을 때 사람 간의 가치, 직장도 다니고 부모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도 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잘 알아야 되고 북한 주민의 생명의 가치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처럼 사실은 이 아이들의 그 뭐랄까요 목표는 수능이고 대학교를 좋은 데 가더라도 목표는 좋은 직장이에요. 현실이 이런 거를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국가관과 그리고 북한의 실상들을 더욱더 열심히 외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한편으로는 탈북민 학교의 교사로 1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동일한 취지에 한국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의 청소년들과 가교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사를 할 때 어떤 강철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기타 칠 줄 알죠? 선생 기타 칠 줄 알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타 칠 줄 안다. 선생 그럼 내 그 시를 한 개 쓰겠는데 이 시를 가지고 노래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그랬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따 가사에 나오겠지만 내 몸은 내가 뛰놀던 뒷동산의 꽃향기와 산들바람을 기억하는데 이 땅에서 그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온 육체는 그걸 기억하는데 그걸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래의 제목은 이 아이가 고백하는 그리운 너희라는 제목을 고이고요. 작사는 강철, 작곡은 김희수, 반주는 제 여자친구인 김지혜. 이 아이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바람 내 마음 스치면 내가 살던 고향 그립다. 산들 바람 함께 거닐며 뒷동산에 오르내릴 때 함께 뛰놀던 동무들과 꽃들 내가 살던 고향 그립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져 있는 저 산과 들에 심겨있는 꽃들아. 산들 바람 타고 내려와 나의 마음이 내 향기를 맡게 해줘.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져 있는 내 산과 들에 심겨있는 꽃들아. 산들 바람 타고 내려와 나의 마음이 내 향기를 맡게 해줘. 산들 바람 타고 내려와 나의 마음이 내 향기를 맡게. 산들 바람 타고 내려와 나의 마음이 내 향기를 맡게 해줘. 내 향기를 맡게